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주를 실전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농업으로 맹리를 풀다 해서 기본 이론만 설명을 했는데 따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사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제가 사주를 푸는 원리는 항시 목화토금수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게 이제 오행입니다. 오행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종자가 있으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뿌리를 먼저 내리겠죠. 하기 위해서는 건, 묘, 화, 실의 그거는 뿌리고 묘는 이제 요거는 종자죠, 그죠? 종자, 뿌리, 그리고 요거는 싹 자라나는 묘죠, 그죠? 요거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여기 올라가면 1년이 365일이듯이 우리가 여기에 춘분, 여기서는 추분, 여기는 여름에 가장 낮이 긴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여기서는 동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달로 나누면 2개씩 이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달 안에 하나씩 또 15일 2주 간격으로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 하면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농업은 이 맹리는 농업으로 풀어야 됩니다. 농업과 관련되지 않는 소위 농사죠. 농사와 관계되지 않는 방법으로 뭐 복잡하게 풀면 더 복잡해집니다. 물론 지금은 대단한 맹리학자들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대단하신 거성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강의를 많이 듣고 참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농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이것은 만세력 그 어플에 보시면 나옵니다. 혹시 만세력 어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 그 젊은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플은 전화기라든지 이런데 또는 컴퓨터에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아서 이제 쓰시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 내 가족, 내 주변 사주는 내가 본다 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태어난 연도가 1965년이니까 을사생입니다. 그래 바로 나옵니다. 이게 그 이름 쓰고 생년월일 음력이든 양력이든 집어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신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은 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자 요거는 이제 8월이죠. 8월 65년 양력이든 음력이든 요것은 8월 5일인데 8월 5일이니까 양력이든 음력이든 같습니다. 양력은 8월 5일, 음력은 8월 음력은 8월 5일, 양력은 8월 31일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어플이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시는 인시죠. 03시 30분. 우리 이게 이제 시간 사용하는 게 일본, 우리가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일본시 동경시 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30분 더 느려야 됩니다. 느리다, 슬로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30분을 항시 딜레이 시켜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글이 잘 안 보이지만 이게 간목입니다. 간목, 요건 을, 요거는 정, 요거는 임입니다. 자, 제가 이제 논리로 풀다, 농업으로, 농사로 풀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주 자체가 누구 사주냐 하면은 누구 사주인지 이제 짐작하셨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저는 십성을 안 좋아합니다만 안 좋아합니다. 십성 없이 풀어볼게요. 십성 좋아하시는 분들 아 뭐야 하시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닌지만. 그럼 컬러를 조금 어떤 컬러가 좋을까요? 저는 블루를 좋아합니다. 블루로 갑니다. 블루로 가면 자 내가 일간이죠. 여기 요거 태어난 날짜에 위에 있는 거 일간이죠. 그죠? 오늘 천간 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정이다. 정은 요 성격은 알아야 됩니다. 천간의 속성들은 아셔야 되죠. 그러면 이 갈고리처럼 생겼다. 그냥 불이다. 촛불이다. 또는 은은한 달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체는 활활 타야 되죠. 촛불이 뭐 꺼지면 죽는 거죠. 활활 타야 되죠. 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 장작, 마른 장작, 젖은 장작은 안 탑니다. 그죠?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니까 요걸 보통 뭐 통상적으로 인성 뭐 이렇게 쌓는데, 그죠? 어쨌든 도와주니까 엄마가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어쨌든 내 옆에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천간이라고 아래에 있는 건 지지라는 거야.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한번 봅시다. 정사니까 어때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간여지동이죠. 붉고 붉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부부관계 안 좋으면 맞벌이 하라. 그 다음 주말부부 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금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를 알면 극복할 해결책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있는데 나무가 활활 있죠. 그러니까 요게 나무인데 이게 뭡니까? 금이죠. 도끼다. 그 나무를 잘 자르죠. 장작을 잘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더운 8월이네요. 아직 8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더운 열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떼주니까 잘 타죠. 그러니까 활활 타니까 뭐예요? 이 전부 이게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저는 이제 숫자로 푸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 을목 하면 간목을 3으로 치고 을목을 1로 칩니다. 그러니까 양을 3으로 치고 음을 1로 쳐서 계산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사주 보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활활 하니까 전부 불바다죠. 그러면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트리플 합니다. 뭐 성격이 보나 안 보나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어린 나이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린 나이에 활발 하니까 어때요? 결국은 운동 쪽을 좋아하겠죠. 왜? 발산의 기질이니까 배출해야 되니까 말이 많겠죠. 아니면 운동으로 그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맥리를 보는 농업으로 그 맥리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초록이 뭐 곡식이잖아요. 곡식. 이 곡식인데 이 초록이 뇌를 태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임수가 하나가 딱 와 있어요. 임수가 와서 이제 일반적인 맥리에서는 뭐랍니까? 정임합해서 목이 된다,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나무가 돼버리니까 전부 나무, 그 다음 뭡니까? 불 해서 활활 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가 하나 더 들어오는 때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요거는 신금은 도끼이기도 하지만 돈이기도 하죠. 왜? 열매니까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 8월은 우리 명리상으로는 가을입니다. 8월은 곡식들이 익어가니까. 그럼 이게 활활 타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이제 월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주죠, 요게. 그럼 위에 있는 거 월간, 월지 이렇게 되죠.
그럼 월지 요게 사실 컨트롤 타워인데, 이 보통 십성에서 얘기하는 정제라는 건 뭡니까? 따박따박 받는 돈이죠. 들어오는 돈이 활활 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활활 안 타게 해야 되는가? 불을 꺼줘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빼든지 불을 떼주든지 이게 논리입니다. 그러면 불을 있는 불을 어떻게 빼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명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성명학에서 이제 이름자에 물수가 들어가는 걸 넣어주면 효과가 더 좋죠. 좋은데 성명학은 또 복잡하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편이 뭐냐? 이 사람은 이런 경우는 화가 너무 많다, 나무가 너무 많다, 나무를 소위 킬링할 수 있는 하나를 이쪽에 을목을 하든지 화를 불을 없애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발산은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러면 혈관계 질환이 반드시 오겠죠. 그거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래요. 그러면 자, 정사일주는 간여지동이라서 저쩌고 부부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맞벌이하고 주말부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책. 그 다음에 이런 게 너무 불바다다, 불이 많다, 그러면 불을 빼줘야 된다. 성명학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도를 닦아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수양을 해야 된다. 수양.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운동을 안 하게 되면 틀림없이 심혈관계 질환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를 이제 분산시키죠. 그러면 낮에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느냐? 그럼 낮에 하면 좋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를 확 좀 빼는 거죠. 이분들은 인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시에 태어난 분들은 겁나게 부지런하죠. 아침에 일어나라 안 해도 벌써 일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 4개 기둥에 8글자, 한 기둥에 2자씩 있으니까 천간지지 있으니까 이 사주 팔자를 볼 때는, 감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큰 8글자가 모든 걸 결정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단 말을 항시 하지 않습니까? 섬시함 속에 뭔가 안 될 것이 있고 또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불바다 운동사주, 그러니까 검찰, 군인, 경찰, 이 불바다 이 쪽인데, 지장간을 잘 보셔야 돼요. 지장간이, 여기 지장간이죠. 요게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간 거, 요게 실제 이제 일어나는 게 많죠. 요게 사실 일어나는 거는 여기서 일어나지만은, 여긴 다음으로 이동하는 거죠. 사실 요것은 앞에 남아있던, 이전에 남아있던 게 이렇게 오는 거죠. 무토로. 자, 그러면 요거는 뭘 보고 하느냐? 아래 있는 지지의 것을 천간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대비해서 나타내는 거죠. 정말 이 명리란 게 대단하죠. 우리가 논리를 푸는 것 중에 요거 8글자만으로 못 풀어요. 요걸 반드시 지장간은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앞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핵심은 뭐냐?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활활 녹아요. 녹으니까 안 녹게 하려고 뭐가 있냐? 여기 참 보세요. 경금이라는 큰 금이 있죠. 큰 금. 그 다음에 여기 또 금이 쫙 있다는 거죠. 금이. 그 다음 여기 또 금이 쫙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이런 경우는 정제가 3번 연속해서 스트레이트로 있다는. 그러니까 젊을 때 조금 어느 정도로 사는 집에 태어났을 것이고,
중년층에는 돈은 뭐 문제 없이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중후반까지는 돈 문제 걱정 없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뭐 우측은 조상이고 요거는 부모고 나고 자식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요 원리는 똑같아요. 요 원리는 일반 명리에서 얘기하는 요것은 조상 자리, 요거는 부모 자리, 여기는 내부부 자리, 요거는 자식 자리,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데 전하 일반 그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명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장간 설명도 똑같아요. 요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지장간에서 요게 실제 봉기라고 가운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힘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간을 딱 보면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7일, 뭐 12일, 뭐 15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날짜가 중요하긴 하지만 원래는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될까? 몇 시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은 시간하고 나중에 여기는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거하고 다 보면 하루 중에도 이제 시간이 12시간으로 나누죠. 우리 명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축인무 진사무 신유술에 2시간을 한 세트로 보죠. 지난번에 제가 강의 드릴 때 하루에 70명 태어난다는데 하루에 70명이 아니고 요 1시간, 명리에서 1시간대, 그죠? 그 말은 2시간 간격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이제 70명인데 그 남녀로 또 구분이 되잖아요. 남녀 구분이 되니까 여기 이제 35명, 35명 이렇게 된다. 정정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하고 같은 시 태어난 사람 35명이 있더라. 전국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있겠죠? 그럼 35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35명은 각 이제 어릴 때 그 요건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크면서 환경에 따라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와 who죠, who. 누구와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where.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누구하고 살고 어디에 사는가. 그러니까 방위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농사를 지을 때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지느냐, 서해안 지느냐, 남쪽에 지느냐, 동해안 지느냐, 이게 다 뭐가 다릅니까? 계절이 다 달라요. 온도하고 강우량 모든 게 다릅니다. 그게 컨트롤 타워가 뭐예요? 이거라는 거죠. 월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열이 많다, 조열사주다 해서 다스려 줄 수 있는 게 뭐다? 결국은 심신수양, 그러고 운동 반드시 해야 돼요. 심혈관계 질환에 주의해야 된다. 뭐 혈압 많이 올라가겠죠. 다 타고나는 겁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명리로 풀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대처가 뭐였습니까? 이름을 성명학에서 말하는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물이 들어간 이거는 물이 지금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죠. 왜? 이것도 이 얼음 빙자잖아요. 요 얼음 요 자체가 물수예요, 사실. 길령자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면 성명학에서 얘기하는 이 청간과 지지에서는 이 첫 번째 성을 이 성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첫 자, 두 번째 자 있으면 요것은 청간에 관계되는 것이고 요것은 지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는 그럼 지지도 불바다다. 그럼 불을 하나 빼줘야 되겠다. 그죠? 아니면 불을 이제 또 너무 많을 때 설기를 하는 게 빼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불하고 충을 시작해서 이러니까 이 합충도 그게 안 나오네. 네. 다른 글자로 쓸게요. 너무 같은 글자가 많아서. 이제 합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충은 이게 합이나 충이 딱 이렇게 사신합 이렇게 되죠. 정임합. 요거는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신합 뭡니까? 수가 된다. 그 다음 정임합 목이 된다. 이렇게 변해버리면 이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충입니까? 인신 사이하마, 인신 이렇게 충이 되네요. 충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충을 맞을 때는 거리가 먼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작물이 자라는데 뭐 개까지에 뭐 조금 그거 한 것이 열매를 맺느냐, 뭐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작물을 기르시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얘기가 뭐냐, 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해충은 아니고 사해충, 여가 사고 여가 해다. 그러면 사해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해 거리가 먼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해충은 또 충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더 상세하게 다음에 말씀드리고, 논리로, 농사 논리로, 농업 논리로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는 10년마다 변동되는 대운이라고 있습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년마다 변하는 시운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요래 인쇄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28세, 38,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어플에서 보시면 이 대운의 운수가 8이다. 이게 정행, 역행이 있는데, 정행은 이런 식으로 바로 가는 거고, 역행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역행으로 하고 하는데, 그것은 굳이 뭐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 뒤에 이제 8자리가 오면은 이제 운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큰 역할은 이 대운에서 사실 거의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대통령이 될 것인가, 총장이 될 것인가, 장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이 대운이 변동될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운은 위에 있는 거 천간, 아래에 있는 거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5대5로 이제 봅니다. 5년, 5년 이렇게 보는데, 제 경험상 이게 37 또는 46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37, 46. 그래서 지금 성명학에 관해서 그 강의하시는 아주 대단한 역술가 선생님 계시죠? 성명학의 대가분. 그래서 보통 37 하는데, 제가 임상 경험을 1500명 정도 해보니까 실제 이게 46이나 37 정도가 맞더라고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년마다 바뀌지만 37, 8세부터 9세, 40, 41, 42, 3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운이라 그래요. 매년 이제 새롭게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흐름,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1년 365일 24절기, 그 농사력에 따른 방법으로 물이고, 불이고, 그 다음에 나무고, 그 다음에 금이고 하는 이런 오행을 가지고, 이 오행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기초 하나 이제 사주를 갖고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나오나요? 예, 금묘화실이라는 게 핵심이죠. 물론 이제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다시 뭐가 됩니까? 다시 종자가 되어서 다시 자라고, 이런 사이클이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365강에 여러분들은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 사주, 내 가족, 내 친지 주변은 봐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